자, 이어서 채권 플로우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뭐 금리와 관련해서 인하는 둘째치고 인상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좀 심란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지난주 채권 플로우 어땠습니까? 네, 지난주에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주 연속으로 오름세가 이어졌습니다. 전주 대비 한 4.5bp 정도 올라가면서 종가가 4.67%까지 올라갔고요. 장기채 수익률의 급등세가 펼쳐졌던 작년 가을이죠. 9월에서 10월과 같은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금리 상승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특징적이었던 건 미국 1분기 GDP 속보치에 담긴 물가 지표가 예상을 웃돌았다는 소식에 국채금리의 상승 압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1.6%로 집계된 1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에 크게 못 미쳤지만 미국의 내수는 여전히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국채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했고, 금주에 진행될 FOMC에 대한 그런 경계감들도 여전히 국채금리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어쨌든 이 국채금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었을까 궁금했었는데 이 부분을 좀 나열을 좀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분석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키워드 자체를 5월 FOMC,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방점이 딱 찍히는 이런 내용이 될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시나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인상에 대한 금리 우려 있지만 이게 현실화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3분기에도 인하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연내 금리 인하라는 대전제 자체는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연초에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가 계속 지속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각에서는 국채금리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5%로 돌파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들도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채금리의 추가 상승 전망은 아무래도 미국 경제의 고물가 기조 지속과 그리고 연준의 연내 정책금리 인하 전망이 후퇴 그리고 소멸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최근 발표된 고용이라든지 물가 관련 지표들이 지금 예상치를 대부분 다 상회를 하면서 경기가 이제 생각보다는 조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로 작용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록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 시기는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6월에서 7월 정도에서 빠르면 9월, 늦으면 12월 정도로 지연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 자체가 소멸되기는 어려워 보여지고 있고요. 아울러서 역으로 생각하면 예상보다 이렇게 고금리가 지속되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자연적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 증가세라든지 임금 상승세가 최근에 완만하게 이제 둔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은 고금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어질 전망이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비용이 올라가고 또 고금리로 인해서 신용 긴축이 나타나면서 수익 증가세가 약화되면서 추가적인 고용 확대에는 이전보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유가 상승 등으로 이제 고인플레이션 국면 지속 가능성과 그리고 이에 따른 통화 긴축의 장기화 기대 강화 그리고 장기 금리 상승 이런 부분들은 금융 안정 측면에서 리스크들을 키워갈 수 있는 요인이고요. 소비 심리를 더불어서 누축시키는 그런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임금 상승률의 둔화라든지 미국 소비와 관련된 초과 저축의 소진 그리고 긴축적인 신용 여건 같은 부분들은 앞으로 민간 소비가 이전보다는 압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연준의 인하 기대 소멸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5월달 FOMC에서 제기될 수 있는 QT 감속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지난 직전 FOMC를 통해서 예고되었듯이 5월 FOMC에서 QT 감속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가 발표가 된다면 공급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금 1분기 미국 재무부의 시장 차입 규모는 7,600억 달러였고요. 2분기 역시 2,020억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공급 부분에서의 부담감들을 계속 낮춰주는 상황인데 여기에 만약에 5월 FOMC에서 QT 관련된 감속의 논의가 정말 구체적으로 진행된다면 지금 통화정책적 부담감은 있지만 적어도 공급 사이드에서의 국채금리 상방 압력은 이전 대비 제한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QT 일정이 앞당겨진다든지 이런 감속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가 나온다면 자금시장이라든지 국채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관련한 정책 변화가 이번 5월 FOMC의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뭐 이번 3월달 FOMC에서 예고는 되긴 했지만 5월달 FOMC에서도 다시 한번 QT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내러티브 자체는 금리 인하가 계속 밀리고 있고 여기다가 지표 자체도 계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QT에 대한 실망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일시적으로 국채금리가 반대로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측면들은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되네요.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관점은 지속이 되면서 고금리는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씹히고 잡을 것, 그리고 이 공급 부담에 대한 축소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이 양적 긴축이죠. 이제 이게 얼마큼 속도 감속되는 게 FOMC에서 말로 좀 나오게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FOMC가 끝나야 뭔가 다음 전략도 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간 채권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는 아무래도 FOMC만큼 큰 이벤트는 없어 보이고요. 뭐 금리 인하 기연이라든지 연간 인하폭 축소가 파월 의장의 구두적인 발언으로 시사가 될 것으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금리의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적 긴축, QT 감소과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발표가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본다면 그동안 조금 많이 밀렸던 시장 심리에서 저가면서 수요도 조금 유입되면서 금리의 상방 압력들도 조금 제한적인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QT 감소에 꼭 나오기를 바래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채권 플로우였습니다.